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토의 니시키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렵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근데 일본의 그 니시키 시장은 하루에 5만 명이 그 시장을 옵니다. 근데 그 시장이라는 게 이 길이가 380m, 그게 380m면 그렇게 긴 건 아니죠. 380m에 점포가 지금 1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토의 시민이 다 합쳐봐야 150만 명인데 그 중에 하루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시장을 아무리 단골로 다닌다고 해도 교토에는 니시키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 5만 명 중에 4만 9천 명은 관광객일 겁니다. 근데 그 관광객이 유명한 절도 있고 신사도 있고 박물관도 있는데 니시키장을 꼭 와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니까요. 아주 볼만합니다. 거기가 이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125개의 점포가 저마다 개성을 추구해서 그 인테리어나 이런 간판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게 아주 볼만합니다. 일본의 그 전통의 모습이 살아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는 거는 일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태리 나폴리 가면은 나폴리의 모습이 있고, 또 덴마크의 니하온 같은 데 가면 또 니하온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바로 이 교토의 니시키 시장이야말로 일본적인 분위기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125개 점포를 가보면 두부 가게, 생선 가게, 초밥집, 그다음에 반찬 가게, 그러니까 무절임 같은 거요. 반찬 가게 제일 많죠. 그다음에 무슨 생선 튀김 가게, 그다음에 어묵 가게, 이런 게 많은데, 이 가게가 자기 집의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걸 아주 잘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집게, 즉 그 무 같은 거를 그 쌀겨에다가 오랫동안 저장을 하면 이게 발효가 됩니다. 발효되면 무 맛이 굉장히 우리 김장한 무처럼 맛이 좋잖아요. 이런 거를 담아놓고 파는데 플라스틱 바켓 통이 아니고 시퍼런 바켓 통에 넣고 파는 게 아니라 대나무로 짠 이런 대형 바구니에 넣고 그걸 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통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 가면은 이 손으로 조금씩 쓸어가지고 맛보기를 이렇게 교토의 교야키 도자기에 조금씩 놨는데 그거 찍어 먹으면 굉장히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거는 그분들만이 쌓아온 약 40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좀 깨끗하게 안 보이고 재래시장이니까 불결하게 보이면 먹지도 않을 텐데, 일단 재래시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시장 바닥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분들, 사인들의 복장도 아주 단정하고 복장 자체도 깔끔하고, 또 그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도 옷을 아주 개성 있게 자기 가게만의 개성을 담은 옷을 하울리를 딱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아주 단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지금까지 참 많이 가봤는데, 그 바닥이 일단 너무 깨끗하니까, 시장 바닥이 질척질척하고 물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깨끗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오후 6시면 시장이 문을 닫는데 오후 6시에 장사가 끝나면 각 점포들이 고무호수를 갖고 나와서 소를 들고 나와서 시장 바닥을 자기 집 앞은 다 닦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데 호수를 들고 또 시장 바닥을 닦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날 저녁 6시에 닦고 아침 6시에 닦으니까 하루에 2번을 이렇게 물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믿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저녁 6시에도 가봤고 아침 6시에도 가본 적 있습니다. 정말로 아침 6시에 갔더니 시장 상인들이 고무옷 들고 와서 닦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청결한 겁니다. 그걸 매일 그렇게 하니까 시장 전체가 청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판을, 우리나라는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간판을 다 동그랗게 전부 통일시켜버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통일은 니식시장도 하고 있지만 각 점포의 이마에 붙어있는 자기 집의 간판은 개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의 모양이 다 틀립니다. 뭐 히노키나무 같은 거 갖다가 뭐 가로 세로, 가로 한 2m, 세로 1m에서 갖다 붓고시 쓴 간판도 있고요. 음각으로 파가지고. 하여간 이 개성이 철철 넘치는 이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 넣는 기술자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진 넣는 기술자들이 이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그냥 뭐 제가 쓴 책인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면 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재래시장다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5개의 점포가 장사를 하다 보면 특히 전통 반찬, 뭐 나라츠케나 뭐 대박공, 이 나라츠케라는 거는 물을 겨에다 넣고, 항아리 속에 겨를 넣고 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꺼내서 먹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김장무 먹던 것 같이 맛있죠. 우리는 이제 고춧가루 때문에 좀 맵지만 그쪽은 뭐 고춧가루 안 쓰니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점포가 아주 개성으로 철철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간판을 통일하고 돔지붕을 씌워줬잖아요. 비가 오면 물이 질척해서 바닥에 손님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청결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래시장은 아직도 좀 청소 면에서는 이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씩 물청소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청결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공짜로 주는 무 한 조각이라도 손님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 시장은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럼 뭐 무부터 뭐 그런 뿐만 아니고 생선의 종류가 막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 수십 가지 생선에 전부 가격표를 다 붙여놨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재래시장에서 가격표를 안 붙여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30살짜리 같이 시집 온 새댁이 우리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주인하고 결국 흥정을 하게 되는데,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되게 연세 든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이상. 그러면 30대의 새댁이 그 상인하고 흥정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머리 아프고. 그 흥정에서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바코드로 딱 찍으면 되는, 또 청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가 어저께도 오고 지난주에도 가고 지지난주에 가서 뭐 계속 물건을 사지만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아이고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형마트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주인은 단골 손님이 그만 알아봅니다. 몇 번만 와버리면.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이걸 사가셨는데 오늘은 이런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래시장한테는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그런 건 없죠. 그건 뭐 기계적으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처럼 뭐 칼라바에 바코드에 찍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마존 고는 그냥 물건 사갖고 바구니 들고 그냥 쭉 나가면 자동방으로 그냥 거기에 자기 휴대폰에 그 바코드에 찍힌 게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요금을 날려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냥 뭐 계산하고 자식 갖고 그냥 나가게 되거든요. 자, 지금 미국은 지금 그런 데까지 갔지만 그게 과연 이상적인 것 같은 시장의 모습이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 바쁜 직장인들은 빨리 회사 끝나서 빨리 물건 사가지고 식료품 사서 집에 가서 밥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재래시장 나름대로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이 장점, 즉
정이 있어야 되고 개성이 넘쳐야 되고 기본적으로 청결해야 되고 가격표가 붙어야 되고 가격표 붙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은 가격표 안 붙었으니까요. 그 대신 또 하나는 니시키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은 1603년에 이 시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최근에 새로 들어온 업체들도 많습니다. 380m 구간에 125개 점포가 있지만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점포가 한 거의 대부분 한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0%는 최근에 10년, 20년, 30년 이 사이에 들어간 점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록이 오래된 점포들이 역시 자기네 간판이라든지 물건 디스플레이 해놓은 걸 보면 정말로 관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맛도 좋고 품질도 좋지만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신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용의 정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한 물건이 있지는 않지만은 저도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봤는데 특히 그 무절임 같은 걸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집에 가서 가끔 가다가 이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한 조각 쓸어서 먹고 그러는데 상한 물건은 없는데 만약에 그린 클레임이 걸리면 그건 100% 그냥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그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 시장이 볼거리를 준다. 관광객들한테. 그 다음에는 신용의 정신이 있다. 그 다음에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매우 청결하다. 그리고 가격표가 항상 붙어있다. 이거거든요. 이 5개의 조건이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과연 그걸 갖추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장도 125개 점포가 있다 보니까 생선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같이 생선 가게를 나란히 할 때는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경쟁 의식을 가져서 상대를 갖다가 좀 헛된다고 할까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 시장은 무슨 말을 하냐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사를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해왔는데 앞으로 또 300년 더 하려면 너하고 나하고 적이 아니라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경쟁 상대로서 네가 좋은 품질의 물건을 이번에 이런 걸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너의 못지않은 또 품질 너보다 더 나은 품질의 절임물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판다 하는 이런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헐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멀리 가야 되니까 앞으로 300년을 더 가야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함께 가야 된다 라는 동지의식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니시키 시장이죠. 일본의 재래시장들이 일본의 도야마 같은 데나 야마구치나 이런 데 가보면 재래시장 거의 절반 이상 문 닫았습니다. 이게 곧 우리한테 닥칠 위기입니다. 아마존고 같은 게 이제 들어와버리면요. 이미 들어왔는데 한국에도 들어와버리면 지금 있는 대형 마트들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거든요. 그냥 물건 사가지고 그냥 바로 풀패스로 그냥 바코드를 거기 있는 센서가 그냥 인식해가지고 그냥 휴대폰에다가 그냥 요금 딱 날려버리고 이러면 자 그래서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지난주에 오신 손님한테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그 손님이 관혼상제가 열렸을 때나 혹은 잔치를 할 때나 이럴 때 그 손님한테 잔치를 요번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애기 뷔페를 어디 뷔페 시장에서 크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또 집에서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좀 특이한 걸 해보고 싶다 하면 그런 좀 상담을 해주면서 그러한 좀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는 우리 대구 소문시장이 지금 5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지방에 가면은 몇백 년 역사 갖고 있는 시장이 우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첫째는 그 의식을 안 바꾸고 있어요. 내가 배추 장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 배추 장사 시킬 수 없다. 내가 생선 장사하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물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새 대기업 간다 그런 것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출세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너무 그 경쟁이 심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따라서 일본처럼 여기서 생선 가게를 하나 잘해서 이걸 자식들한테 단골 고객의 리스트를 10,000명, 200, 2만 명씩 확보해 가지고 그걸 남겨주면 그 자식들이
뭐 잘 살고 똥똥거리면 못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삽니다. 이 니시키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게 점포 자체는 5평, 10평 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은 몇백 년을 해왔기 때문에 뒤에는 공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니시키 시장이. 그래서 이런 그 니시키 시장의 그 어떤 그 경영학, 요새는 그 두리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안에 있는 재료를 사갖고 그 2층에 카페, 두리암 카페에 올라가면 거기서 가스레인지고 싱크대가 다 있습니다. 공짜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짜로 다 올라가서 해놨거든요. 자기 시장에서 한번 그 산 재료라면. 그게 이렇게 기반한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생긴 지가 불과 뭐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절한 거는 기본입니다.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서가지고 저거치를 이렇게, 저 닭광은 처음 보는데 맛있겠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한번 드시라고 더 줘 그러면서 딱 먼저 맛을 보시라고 하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를 위하는, 고객을 위하는 정신 자체가 앞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서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일요일날 썬데이 마켓을 아침에 한 10시부터 하셔서 그 구석에 한쪽 어디에선가 작은 4평짜리 5평짜리 단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풀 연주라도 한번 시키면서 재래시장의 썬데이 마켓의 그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창출해보고 하는 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이 니시키 시장을 한번 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